안녕하십니까, 펀드매저 달링입니다. 이제 더위도 마무리라고 합니다. 건강 주의하세요. 이전 동영상과는 다르게 오늘부터는 라이브 방송 같은 동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너무 재밌고 유익하다는 구독자님도 많지만 지금 제가 다시 동영상으로 잠깐 돌아와서 동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 라이브 방송 꼭 다시 여러 번 보시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면 화낼 거야. 자, 오늘 분석해볼 회사는 M83, MLE3입니다. 8월 22일 날 신규 상장한 VFX, Visual Effects, 그러니까 시각 특수효과 회사인데요. 공모가가 16,000원이었고 상장 첫날 26,000원에 시작해서 장중 고가 54,800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러하듯 기관 투자자들은 확약된 5만 주 제외하고 첫날 배정받은 물량 100만 주 모두 매도했습니다. 자, 회사 IR 자료가 없어서 대신증권 박세라 위원님이랑 흥국증권 황성진 위원의 보고서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흥국증권의 황성진 위원께서 이제 쓰시는 건데 제목이 거창하죠. VFX계 진정한 씬 스틸러. 자, 국내 최대 규모의 VFX 슈퍼바이저. 그 슈퍼바이저라는 건 뭐 이사급, 임원급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자, 여기 보면 M83, 그러니까 M83은 실제 촬영이 불가능한 모든 종류의 영상이나 물체를 구현하는 VFX, 비주얼 이펙트, 그러니까 시각 특수효과 전략 전문 회사인데 저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흔히 말하는 CG, 뭐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특수효과 나오는 걸 말하는 거고요. 2020년에 설립돼서 아직 4년이 안 돼, 그러니까 4년 됐죠. 설립돼서 창립 4년 만에 승리호, 우리 그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우주 가는 거 제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2번 봤는데 또 빈센조, 그 다음에 스위트홈 2, 3 뭐 괴물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한산이랑 노량, 우리 이순신 장군 나왔던 이제 그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레퍼런스를 많이 쌓아왔고, 아무래도 이제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는 해본 놈한테 몰아주다 보니까 이런 대작을 만들어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또 중요한 게 결국은 VFX는, 그러니까 시각 특수효과는 해본 애들이 중요한 게 때문에 인맥이 되게 중요하고, 인맥을 어레인지하는, 그러니까 운영하는, 오퍼레이팅하는 이제 슈퍼바이저, 임원급 애들이 중요한데, 업계에서 10년 이상 있었던 13명을 데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VFX 슈퍼바이저는 대작 수주를 위한 영업부터, 그러니까 수주 따오는 거랑 프로젝트 연출 관리, 그러니까 어떻게 실사하고 이런 거 포함해서 모든 그 파이프라인 전반에 효율과 수익성 결정하는 중요한 사람인데, 결국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걸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4년 만에 결국 성장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자, 이번에 이제 요약을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 내용. 자, 공모 자금 가지고는 북미랑 유럽에 있는 현지 그 VFX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 사무소 그 돈 가지고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모드의 하드죠. AI 이제 관련된 그 AI를 통해 가지고 이제 VFX를 더 실사같이 만드는 이거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쓴다고 하는 거고요. 더구나 이 회사는 지금 작년에도 거의 뭐 한 500억대 지금 매출 나오고 있어가지고 매출 수익도 한 50억 정도 벌고 있고, 순이익이 되게 이제 흔히 말하는 퍼 밸류에이션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도 중요한 게 계속 수주를 해야 되잖아요. 또 스위트홈 3를 시작으로 뭐 폭삭 소가스다, 뭐 IUC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준비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그 M83이 모두 거기에 협력사로 이제 등재돼 있다는 이제 이런 얘기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실적이 계속 견조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페이지 보면 주요했던 작품 그 스위트홈 234에서 이거 괴물 나오는 넷플릭스 되게 재밌게도 봤고, 한산이랑 빈센조 우리 그 송중기 씨 나오는 거죠, 그쵸? 그거 이제 모두 우리 M83에서 수주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혹시 아실 겁니다. 몇 년 전에 덱스터라고 이제 이렇게 특수효과 VFX에 만든 회사 중에 덱스터가 6배인가? 한 3년 전에 많이 올랐던 기억 나는데, 코로나 기간에 이제 그 수주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아마 덱스터랑 비교하시는 게 제일 많이 맞을 것 같고요. 덱스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회사로 알고 있으니까. 결론적인 거는 다시 정리하는 게 3페이지 보시면 VFX, 비주얼 이펙트,
현실에서 불가능하거나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장면을 결국 실제 촬영한 거에다가 컴퓨터 그래픽을 입혀가지고 이제 구현해내는 시각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CG가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게 그냥 컴퓨터 그래픽으로만으로 해서 이제 약간 조잡해 보이는 이미지라면 VFX는 라이브 액션샷 진짜 가서 찍은 거에다가 그래픽을 모두 입혀가지고 진짜 실사같이 그러니까 리얼 뭐라 할까요? 하여튼 실사같이 할 수 있다는 이제 더 약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컨텐츠가 지금 계속 많아지잖아요. 뭐 웹툰도 지금 영화 만들고 드라마 만들고 그리고 넷플릭스 저도 정말 많이 보거든요. 혹시 이거 뭐 한국 넷플릭스가 기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넷플릭스 정말 좋아합니다. 엄청 미친 듯이 보는데 글로벌 OTT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대부분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 한국 오리지널 컨텐츠 투자가 엄청 많이 조만간 이제 오징어 게임 나오죠. 오징어 게임 2 나오는데 그런 이제 컨텐츠 투자가 계속 되다 보면 결국 한국물에 그리고 그것도 뭐야 관객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제작되는 제작비가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예를 들면 뭐 바닷물 같은 것도 직접 가서 안 찍어도 바닷물에다가 그거를 실사화 진짜 바닷물 같이 표현하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계속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최근 지금 보면은 결국은 그래도 여전히 VFX는 수작업이 수반돼서 투입 인력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밤사이느라 컴퓨터 작업하고 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샷마다 대조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 노동 집약적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이고 결론적인 건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바이저라는 해본 애들 대작 해본 애들 위주로 수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회사가 대작은 독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덱스터는 상장사니까 덱스터랑 또 그 M83이랑 뭐 포스크리에이티브랑 웨스트월드라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는 특징적인 게 나중에 나오는데 M83은 덱스터나 이제 포스크리에이티브 파티 이런 출신들이 좀 많더라고요 임원급에. 그래서 이제 같이 나온 거고 여기 지금 4페이지를 보시면은 점유율이 나오잖아요. 한국 국내 VFX 스튜디오 점유율 보면 덱스터가 한 20%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크리에이티브랑 뭐 이제 M83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덱스터가 어쨌든 간에 진짜 많이 하고 있죠. 예전 2년 전에 3년 전에 주가도 되게 많이 6배인 거 올랐던 거 기억나고. 자, VFX의 핵심은 결국 인적 자본이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슈퍼바이저다. 그래서 수작보나 학보는 단가 싸움보다는 결론적인 건 얼마나 그 유명한 슈퍼바이저를 그러니까 임원급의 그런 그 개발자나 이런 뭐 이걸 총괄하는 사람을 데리고 있는지 그런 평판이라는 건데 4년 만에 25개 대작을 600억에 누주 수주하고 했던 이유는 결론적인 거는 이런 인적 자본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보면 CEO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수석 슈퍼바이저 5명은 모두 덱스터나 포스크리에이티브 같은 이제 큰 출신이라고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인 거고 결국 이거의 중요성이 영업비용을 통한 고부가 프로젝트 수주하는 거랑 또 파이프라인 총괄자로서 작업 배분이라든지 원가 줄이는 거 모든 걸 완성하는 거 이런 걸 다 총괄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임직원의 이직이나 뭐 이런 이직 같은 게 가장 인적 자본 유출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거죠. 수주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주 안 되는 것보다. 그래서 보시면 6페이지에 보시면 결국은 사전에 이제 프리 프로덕션 어떻게 이제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보이시겠지만 이게 옛날에 저기 우리 저거잖아요. 한산 뭐 이런 거 같은데 한산에 이렇게 배를 이쪽에서 당겨오고 바닷물을 약간 좀 넣고 그 다음에 실사를 어떻게 입힐 건지 실사를 찍은 다음에 실물 찍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그래픽을 입힐지 이제 이렇게 해서 쭉 가정을 하는 거고 회사가 했던 거 보면 되게 대단한 거죠. 빈센조, 승리호 이게 제가 다 송중기 씨도 봤는데 한산, 그 다음에 뭐 스위트홈, 노량, 또 이번에 이제 폭삭 소가수다는 이게 하반기 넷플릭스 오리지널 대작에 지금 들어가는데 아이유 씨랑 박보검 씨 나와가지고 이제 기대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영화를 다 수주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기술력은 그런 겁니다. 덱스터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아실 수 있는데 덱스터도 똑같은 얘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바람, 물, 불 이런 자연을 실사화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거든요. CG로 구현하기가 제일 어렵대요. 그런 부분들을 그걸 어떻게 가장 잘하는 게 회사의 경쟁력이라는데 뭐 물방울, 눈 내리고 이런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고난도로 꼽히는 물, 바람, 불 같은 자연적 현상을 연출하는 디지털 이펙트 기법인데 이거를 잘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제가 경쟁력인데 이런 회사들 대형사들 다녀왔던 출신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론적인 거는
우리 한국 이제 보고서를 보시면 결론적인 거는 다 이제 뭐 회사가 우리나라 이제 B4 안에 들었고 설립 4년밖에 안 됐지만 공모자금 가지고 해외 진출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역으로 똑같은 이제 박사라 위원님 한번 볼게요. 자, 박사라 위원님 자료, 이제 대신증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각 효과가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VFX 회사고, 점유율이 2023년 기준으로 지금 12%까지 올라왔다. 설립 4년 만에. 2020년 설립했다고 말씀드렸고, 자, 중요한 거 여기 또 나오죠. 가운데 보면. 2020년 설립한 다음에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인적 자본인 슈퍼바이저가 중요하다. 10년 이상 베테랑 슈퍼바이저가 12명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잘했던 덱스터나 이런 출신들이 다 대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으면 블록버스터 영화라든지 OTT,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시리즈물 수주를 계속 할 거고, 그게 이번 하반기에도 보여주는 IUC 출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매출 420억에 그 단기 순이 57억 났는데 올해 회사 가이던스가 한 500억에 60억 정도 올해 번다고 예상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 납품하는 순서대로 기성률대로 돈을 받으니까 시행률대로. 그렇게 따지면 오늘 8월 28일 시가총액 1820억인데 회사 가이던스 기준이면 30배짜리 회사입니다. 뭐 전통적으로 비싼 주식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산업 내에서 뭐 비교할 수도 있고 산업 간에 비교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나는 10배 이하 주식도 좋은 거 많은데 이거 싫어하는 분들은 뭐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뭐 성장성이나 앞으로 이익의 캐치업, 2025년이 올해보다 더 빨리 보서 올해보다 만약에 이익이 2배가 되면 30배가 아니라 15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만약에 2배로 늘어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제 어쨌든 올해 회사의 가이던스로 봤을 때는 60억이니까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30배, 31배 정도 됩니다. 자, 다음 장 보면은 VFX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에다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가상 이미지나 영상을 이제 생성하고 조작하는 기술인데, 컴퓨터 그래픽보다는 약간 CG보다는 상위 개념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나 영상을 영화 어떤 스크린에 담으려면은 이 VFX 기술은 아주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현대 미디어 산업의 핵심이에요. 저희도 제가 유튜브 지금 하고 동영상 영상이잖아요. 이제 글로 보고 막 메일, 뭐 블로그 이런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공주파 3사, MBC, SBS, KBS도 유튜버들을 이제 하잖아요. 막 곽튜브 씨나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상이라는 게 무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또 제일 이제 특히 영화도 영상의 한 부분인데, 그런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VF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고, 아까 이제 쭉 다시 또 내려가서 보시면 결론적인 여기 나오는 슈퍼바이저들이 이제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인맥 구성 보면 대부분 대표님부터 하셔가지고 이제 다 덱스터 출신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제 그 큰 회사 출신이라는 얘기인 거고, 자, 아까 3페이지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약간 상장하면 원래 아시겠지만 이래저래 상장 비용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RCPS라고 전환상호 선주 같은 거 뭐 전환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회계상으로 뭐 이 손실이나 잡힌 이런 비용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충분히 약간 납득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수주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수주하다 보니까 뭐 비용도 증가할 수 있는 거고, 뭐 충분히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 납득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솔직히 약간 이게 좀 의문이긴 한데, 글로벌 VFX 산업이 2022년 기준으로 28조, 30조짜리 시장이었다는데, 근데 이렇게 큰데 우리나라는 이거 보니까 그 저희 M83 회사로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한 4천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따지면.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또 작진 않을 텐데, 물론 저도 약간 이제 이런 부분은 상장하기 위해서 좀 약간 저희가 똑같잖아요. 저도 뭐 그러니까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향후 실적을 좀 땡겨와서 숫자하는 것도 있고 가장 어트랙티브해 보이는 숫자만 집어넣는 게 있으니까 요건 저희가 조금 그냥 밑으로 좀 약간 낮춰서 보고 갑시다. 자, 그래서 VFX는 여기 5페이지 보시면 키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10년 이상인데 슈퍼바이저가 아까 10년 이상인데 12명 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국내 대형사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올해 블록버스터 영화 수주한다고 했고, 하반기에 그 아까 IOC 나오는 것 같은 이제 그 넷플릭스 이제 그런 거 이제 시리즈 다 이런 분들이 수주해 온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결론적인 거는 지금 받은 공모 자금을 가지고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7페이지 보면
자, 중국은 박스오피스 기준으로 약 60억 불, 한 7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 글로벌 넘버2인데 뭐 한한령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진출하기가 요새 좀 계속 그렇게 말이 많지만 어쨌든 영화 소비 인구 많고 멀티플렉스 프랜차이즈도 그러니까 영화관 엄청 많이 생기고 CGV 같은 거 또 중국 정부가 자국 영화 뭐 할당제 같은 거 해가지고 많이 보게 하잖아요. 근데 중국만 공략하면 중국도 뭐 손오공 뭐 이런 거 보니까 재밌는 거 엄청 같은데 어쨌든 그걸 위해서 중국에 지금 법인 설립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사무소를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약간 그래도 어쨌든 VFX가 미국이 이런 데 훨씬 선진국이겠죠. 옛날부터 헐리우드 영화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럽에 있는 VFX사 인수를 좀 검토하고 있어서 인수하고 나면 북미 시장 진출하겠다. 이제 그 돈 가지고 상장 자금 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그리고 나머지는 AI,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기술 투입해가지고 좀 잘 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 마지막은 이제 결국 밸류에이션 얘기인데, 자, 회사 측 얘기로 되면 올해 뭐 가이던스 되면 한 30배 되니까, 되는데 문제는 이제 2025년 내년 실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주를 뭐 1, 2년치, 2, 3년치로 미리 땡겨서 하는 건 아니고, 영화가 있으면 이제 바로바로 수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슬롯대로 가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M83 주식 관심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덱스터랑 함께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이걸 뭐 어찌 보시면 뉴스 기사는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나 똑같거든요. 저희가 뭐 미리 알고 이런 건 알기 때문에 이 회사에 관심이 있다면 관심 갖고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상으로 M83 분석 그 보고서를 이제 분석해 봤습니다. 자, 펀드매저 친구인 저 달님과 함께 재미나고 유익한 정보 얻으셨나요? 기관 투자자가 궁금하시면 제 기존 영상은 모두 꼭 다시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저는 주식을 사세요 하고 추천하는 게 아니고 M83 관심 있다면 놓치지 말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펀드매저 달링 많이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면 화낼 거야.